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내기도 했죠. 부동산은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서울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또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고요. 새해 계획에도 아무래도 내 집 마련 세우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2026 병오년 새해 부동산 투자 계획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새해의 첫 얼굴로 또 뵙게 됐네요. 위버라인의 우암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26년도 처음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26년도에는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길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돼서는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다 성공하시길 아주 깊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6년도인데요. 25년도에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면 가격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6년도에는 전월세 가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뛸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우리 전월세의 그 물량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이죠.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보면 전월세의 물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5만 건 정도가 이제 상회된 그런 건수였는데 4만 4천 건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한 15% 정도 급감을 했는데요. 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 월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전월세 시장에 좀 급등을 좀 예견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11호 대책에서 10월 달인데 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해서 실거주하는 조건만 이 아파트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거주를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 역할을 하는 그런 물량이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정말 전월세 시장의 급등을 예견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용기 내서 내 집 마련 정말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부동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많은 고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임대차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열정 더 크게 그리고 뚜렷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준비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네, 1대1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서울의 재개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슬슬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더니 지금은 정말 서울에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될 곳들이 실제로 선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고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재개발 투자는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고 또 투자금도 적은 곳은 적고 또 많은 곳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억대, 4억대, 5억대 금액대별로 나눠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억대도 충분히 지금 현재는 용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 3억대로 동암 2구역이라든지 용문동 가능하시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대, 5억대도 이 시간이 또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불확실성이 거쳐지는 그런 투자 금액들에 따라서
투자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은 함께 저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해결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75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능동 아차산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인 빌라를 매입을 했는데 4억에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습니다. 전세는 지금 2억 7천에 있고요. 이걸 잘 산 걸까요? 또 개발이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개발이 좀 진행이 될 여지가 있을지 미래 가치 좀 궁금하실 만하고요. 잘 매입을 하신 건지도 확인을 또 받고 싶으시겠죠. 물론 매입하시기 전에 상담하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왕 매입하신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저희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빌라를 사셨고요. 능동을 사셨습니다. 네. 능동은 어디냐면 우리 광진구에 위치를 해 있고 자양동 위쪽에 이 군자역을 끼고 있는 요 이제 블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어린이 대공원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빌라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능동입니다. 그래서 능동을 투룸을 사셨고 4억에 구매를 하셨는데 전세가 지금 2억 7천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실투자금이 1억 3천입니다. 네. 이것만 보면요. 네, 뭐 잘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 3천이니까 그냥 소액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투룸인데 4억대로 사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코로나 전에 그때쯤에 아마 준공 난 그런 물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2018년이나 뭐 19년도에 준공이 나서 그때에서 조금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 사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잘 사셨습니다. 네네. 저는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은 워낙에 긴 사업이기도 하고 이 재개발은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자양동 쪽으로 가보면 혹은 성수동 쪽으로 가보면 재개발이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수 전략지구고 여기가 자양 4동 신통기획이고 그리고 여기가 자양 2동의 모아타운 선정지 여기 이제 자양 1동의 모아타운 선정지도 있고 요 위쪽으로도 모아타운 선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양동이 굉장히 이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한 2, 3년 사이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말고도 자양 3동 보면은 요쪽에도 신통이 있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재개발 기대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은 물론 지금 요 재개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아파트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네, 여기 롯데캐슬이 아파트가 된 게 있네요. 롯데캐슬은 이제 자양 1구역 재건축이었는데 아파트가 됐고요. 근데 뭐 요런 거 아파트가 된 거 몇 개 빼고는 다 재개발 진행 중인데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성수전략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20억 당연히 이상이고 2, 30억이어도 뭐 매물이 거의 이제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 자양 4동 같은 경우도 원룸이 거의 20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10억 후반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모아타운, 요 이제 모아타운은 이제 초기인데 요 모아타운만 해도 5억 이상 요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발 지금 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1억 3천 주고 샀다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5억, 6억, 10억, 뭐 20억, 30억 이렇게 오를 것이고요.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좀 보합 상태로 가다가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이나 주위에 이제 일대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냥 물가 상승분처럼 이렇게 오르는 그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1억 3천짜리 여기가 너무 좋아서 샀다. 이거는 아니실 거거든요. 내가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기대감으로 이제 사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구체화될수록 가격 오름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1억 3천 주고 빌라 뭐 능동이면은
이렇게 자양동처럼 개발이 되면 너무 좋고 아니어도 내가 좋은 입지에 그런 빌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능동은 네, 군자역이 있고 여기가 능동입니다. 그래서 능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은 요 이제 군자역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중곡동이 있고 이제 옆쪽으로 군자동이 있고 네, 여기 이제 능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대로 해서는 네, 입지가 굉장히 그 이제 상급지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5호선을 이용하면은 중구 종로구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중심 업무 상업지 갈 수 있고 또 7호선을 타면은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하고 접근성도 좋고 중구 종로구의 그 업무 지역과 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입지는 좋은데요. 이 일대에 있는 빌라들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곡동은 뭐 물론 이제 많이 위치를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요 이제 능동 같은 경우에는, 요 일대가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없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구전도 마찬가지로 세종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공급 측면에서는 수요와 다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네, 능동 어린이 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세권으로서 좋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네, 1억 3천 소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에 잘 투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 내가 정말 내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을 잘 선별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선별을 하셨다. 공세권이 될 수도 있고, 공세권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됐을 때 입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자양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 매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혹시나 개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입지도 좋고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만나보고 갈게요. 27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선뜻 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무리를 하면 서울 중급지 정도는 갈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너무 과열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사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뉴스에서는 공급 부족이라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만약 무리해서 샀는데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매달 이자까지 내면서 우울해할 것 같아 용기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거짓말 살짝 보탠다면 전 국민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고민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상담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사님, 이 시청자분께서 대표적으로 대표로 보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략 세우시면 좋을까요? 네, 사셔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뭐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네,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항상 비쌌습니다. 네, 항상 비쌌고, 사기 힘든 재화이기도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리고 뭐, 꿈, 뭐, 내 목표, 뭐, 인생의 목표, 뭐, 내 집 마련, 뭐, 요런 얘기들이 이제 있을 정도로, 항상, 아파트, 그리고 내 집 마련,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네, 꿈이라고 말하는 건 힘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급지 아파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중급지면은 저는 당연히 사도 된다. 그리고 하급지여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급지라고 봐도요. 한번 뭐 21년도 그때 이제 하급지의 그런 아파트, 서울의 하급지들이 많이 올랐다가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급지는 당연히 중급지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내가 이제 이렇게 어포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게 맞고, 또 상급지라고 하셔도요. 내 집 마련이라면 상급지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많이 올랐는데요. 상급지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도 된다. 그래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막론하고 내 집 마련이면은 지금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 질문에 안 오르거 무리해서 샀는데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매달 이자까지 내면 우울해할 것 같아, 뭐 용기가 안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자를 낸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집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이 떨어져도 올라도 사실 내가 사용하는 가치는 똑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그거에 대한 사용의 비용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살아도요, 그 전세금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묶어두고 내 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용 가치에 대한 그런 지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달 이자 내는 거 아깝다라고 생각이 안 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하셔갖고 제가 하나 뭐 자료를 준비했던 게 있는데, 정말 옛날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50년 전, 뭐 40년 전, 30년 전에는 어땠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게 78년도 기사거든요. 78년도가 네, 48년, 엄밀히 말하면 이제 48년, 48년, 26년이니까 48년 된 기사입니다. 여기에도요, 그 옛날에도 우리가 뭐 많이 올랐다 하는데 그 옛날에도 치솟는 서울 땅값, 네,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네, 아마도 지금 추정해 본 건데 보면 70년대는 이제 단독이 좀 많았기 때문에 땅값을 내 집 마련으로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1963년 이후에 최고 240배 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 집 마련은 옛날부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면은, 네, 요거는 80년대, 88년도입니다. 88년도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솟는 집값. 네, 집값 너무 오른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집 꿈은 분노로, 네,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분노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값은 너무 비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무주택자 60% 끝내 가망 없어, 뭐 이러한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 집 마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옛날보다는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그 근로소득도 오르고, 그리고 집도 집이란 재화도 마찬가지로 물가를 제일 많이 반영하는 그런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 보면은 우리 예전에 뭐 TV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그러한 재화들은 기술력이 들어가면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은 아무리 기술력이 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 위에 지어야 되는 그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많이 찍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물가를 아주 대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지금 사는 게 제일 명목 가격으로는 제일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기 있게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90년대 기사입니다. 90년대 보면은 집값 폭등을 물려받은 천영의 세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제가 천영을 보고선 이거 하늘의 형벌 이런 뜻인가? 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네, 하늘이 내리는 아주 큰 벌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표현할 만큼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다. 항상 힘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었고, 그리고 뭐 서울뿐만 아니고요. 뭐 외국에 도시,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는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수요가 많은 도시는 항상 집 사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전월세 가격 굉장히 비싸고, 또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뭐 40% 정도는 다 이제 월세로 내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집값이 뭐 그렇게
뭐 너무 말도 못하게 비싸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과 우리 요게 2018년 기사인데요.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8년 전 기사인데 한강변에 아리팍 그 모습인데요. 평당 1억 원 시대, 저가, 적정한 가격, 저가일까, 호가일까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평당 1억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평당 1억 아파트 거래는 소문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허위로 결론을 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 뭐 평당 2억이 우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한번 내용 보면은 서초구의 어떤 아파트는 24평이 평당 1억이 넘는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 나라가 부동산 패닉에 빠졌다. 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네, 지금 아파트 가격 정말 비싸 보이지만 내 집 마련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거주해야 될 공간이라면 그리고 내가 살짝 무리를 해서 뭐 대출 활용해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용기를 좀 북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대를 막론하고 내 집 마련은 언제나 항상 어려웠긴 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목적이시라면 타이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용기 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뚜렷하게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정하셨다면 다시 한번 또 매입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하지만요. 그 외의 시간에는 오프라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신 다음에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을 또 소개를 해주실지 먼저 한번 지역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디죠? 네, 남산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남산 서울의 상징입니다. 캐대현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사는 뭐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 애들 있는 집에서는 그 캐대현 뭐 노래 뭐 이런 아이템들 그런 게 이제 너무나 모두 다 틀어져 있고 다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캐대현에서도 서울의 상징 남산이 종종 나오는데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남산은 그런 만큼 이제 서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산 옆으로 해서 그 일대는 구도심으로서 약간 구릉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산이라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 고도 제한이 아주 오랫동안 50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 일대들이 하나 둘씩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작년부터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나 둘씩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바로 남산 일대인데 그 중에서도 동호암 2구역 그리고 이제 용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선정되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남산 일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서울 중심의 중심인 남산 일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만큼 준비 시간이 정말 길었던 곳인데 이제 그 준비 시간에 스타트를 끄는 만큼 앞으로의 속도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상징 남산,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시겠죠, 이사님? 네, 남산에 있는 곳 용산구는요. 뭐 이렇게 우리 25개 자치구를 보면 정 한가운데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한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산구 그리고 남산 뭐 이 일대에 지금 투자하기에 얼마나 좋으냐면 이 용산구는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뻥 뚫린 공간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있는데 네, 이 일대가 유후부지로 남아있는 거의 그런 격이기 때문에 이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또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국제업무지구는 좀 면적이 크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중요한 그런 이제 개발 아주 큰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지난달이죠. 11월 달에 기공식도 하면서 정말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거대한 개발 사업이 중심부에 이제 깔려 있고요. 그 일대로 해서 낙후되고 노후되고 구도심인 그 주거 환경도 재개발이 한창 중입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서울은 지금 빽빽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치구가 없는데 용산구는 좀 특별하게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도심 7광역 중심에서 봐도요. 용산구는 3도심의 그 정중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남산 인근에 있는 우리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남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민족공원이 있고 요 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동호암 1구역, 2구역, 3구역, 남산 1구역, 용산 1구역, 그리고 좀 이제 올라와서 해방촌에 용산 4구역, 해방촌에 용산 3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태원 1구역도 지난 11월에 또 선정이 됐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그 유명한 한남 뉴타운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일대에 좀 규제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막혔던 그 재개발 사업이 지금 순통을 트이면서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어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남산 고 일대 이때 이제 사진인데요. 이 남산 일대는 이제 북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업무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중심 업무단지고요. 그 옆에 이제 요쪽이 이제 후암동 시작으로 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이제 해방촌까지 다 이제 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네, 가시면은 이 현대와 뭐 과거가 조금 공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들어진 그런 빌딩들이 있고 뒤쪽에 남산이 있으면서 중간에 이러한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뻥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3도심 중앙에 있는 용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산과 민족공원 사이에 있는 이제 재개발 사업들을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바로 만나보시죠.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네요. 남산 인근 고도 제한 완화 그리고 서울형 용적 이양제입니다. 이 용적 이양제가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부분이죠.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혁신적인 의미였었거든요. 용적률을 이제 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사님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남산 인근에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이 서울형 양적 이양제 이런 부분들, 요 두 가지 때문에 이 남산 인근에 있는 재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으로 좀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고도 지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24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 고도지구로 이렇게 고도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이라든지, 오류동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주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폐지가 됐고요. 여기 남산 주변이라든지 배봉산, 북한산, 국위평찬 이러한 그 산 옆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남산 일대에 굉장히 이제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최초 72년도에 고도지구로 딱 묶였었는데 면적이 2.98 제곱 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지역이 지금 20m에서 45m까지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15층 이상
뭐 20층 정도는 그래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지금 20m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재개발을 이제 꿈도 안 꾸던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워낙에 개발 압력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이러한 고도 제한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바로 24년도부터 그 일대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입니다. 네, 용적이양제는 뭐냐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입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규제 철폐가 어려운 지역, 네,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없는 지역, 보통은 이제 문화재라든지 역사 문화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물 제한 그런 고도 제한이 있는 그런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 자연 환경을 보유해야 되는 지역들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지역들도 높게는 개발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발을 하면서 받아놓은 용적률을 이렇게 도심 중에서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용적률을 팔므로써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사고 팔고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용적이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산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조금은 풀렸지만 그래도 45m라는 그런 제한 부분이 있고 또 남산이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높이 올리는 것보다는 또 쾌적함을 요구하는 그런 단지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용적률을 받은 다음에 그 남은 용적률을 이렇게 팔아버림으로써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용적이양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용적률을 활용해서 재개발의 큰 의미가 뭐냐면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일반 분양분을 받아서 그 일반 분양분의 일반 분양분을 이제 분양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성에 좋은 의미가 되는데요. 일반 분양물을 만들지 않고 용적률을 팔아버리면서 바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재개발에서는 이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용적이양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이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높습니다. 우리 후암동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동호암 1구역, 뭐 2구역, 3구역,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고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산 1구역, 용산 1구역 해서 뭐 용산 4구역, 그리고 용산 3구역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고가 높고 전망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 지금도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을 좀 쾌적하게 하면서 용적이양제도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사업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와 용적 이양제로 이제 사업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그 재개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 키포인트는요, 남산 인근 재개발지입니다. 어떤 곳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역입니다. 네, 서울역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역은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된 역인데 이제 이쪽으로 다 내리고 타고가 가능한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예전부터. 그래서 이쪽은 이제 빌딩들이 있고요. 빌딩 넘어서 이제 동호암 1구역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호암 1구역은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1,340명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뭐 적지는 않은데 용적률 200% 넘게 받아서 1,820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1월 달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 이후부터 막 추진을 해서 24년 6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워낙에 이제 입지도 좋고 이제 넓고 또 이렇게 1,800세대로 대단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로에서는 좀 제일 빠르게 선정이 되어 있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동호암 2구역은요. 동호암 3구역하고 사이에 딱 껴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는 73,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 수는 한 1,000명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뭐 동호암 1구역이나 3구역에 비교하면은 좀 구체화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3억대로도 3억대로도 전세 활용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제 추진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카페 그리고 뭐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ABC 소구역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제외라는 것도 좀 투자하기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나눠서 모아 타운이기 때문에 모아 주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동호암 2구역입니다. 네, 다음은 동호암 3구역입니다. 네, 1구역, 2구역, 3구역 요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용산고등학교 바로 위쪽인데요. 네, 바로 이 민족공원 위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남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민족공원을 바로 갈 수 있는 서울의 도심에 있으면서 녹지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82,000제곱미터이고요. 여기 토지 중 소유자가 한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980명 정도인데 1,200세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24년 8월에 신통기획에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요 동호암 지역들도 정말 아까도 예전부터 지금 가격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도 드렸는데 6, 7년 전만 해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투룸 정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택도 없죠. 지금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부터는 매물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기도 굉장히 불편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호암 바로 옆쪽에 보면 남산 1구역이 있습니다. 이 남산 1구역은 53,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24년 6월에 연번동의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25년 그러니까 11월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달 전이죠. 2달 전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권리선정 기준일은 25년 9월 25일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 1구역도 지금 하나 둘씩 선정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산 1구역 밑쪽으로 보면 용산 1구역이 있습니다. 용산 1구역인데요. 용산 1구역은 43,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용산 1구역도 연번동의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거뒀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452명 정도가 되고요. 한 1,000세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5월에 동의율이 67%였는데 25년도 8월 달에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은 이제 7월 29일이니까 이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시청에 넘어갈 때가 권리 선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지 얼마 안 된 지역들은 권리 선정 기준일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산 1구역의 권리 선정 기준일은 7월 29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3구역입니다. 용산 3구역은 제일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서 경리단길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끝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 민족공원의 뷰가 굉장히 이제 좋게 보일 수 있으면서 뒤가 이제 남산공원이고 이쪽으로 해서는 녹지 보행축입니다. 그래서 남산과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한강까지 이제 녹지 보행축으로 그리고 국정문지구까지도 이렇게 보행축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용산 4구역하고 3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2,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 780명 정도인데 1,446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6월에 연번동의서를 받았고요. 지금 동의서가 이제 거의 다 진구가 되어서 이제 올해 이제 초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용산 3구역도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재개발 선정이 임박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작년 여름, 뭐 작년 가을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이제 굉장히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정말 이 불확실성이 조금만 가시면 바로 이제 뛸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점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용산 4구역입니다. 네, 용산 3구역보다는 이제 살짝 늦습니다. 예, 늦기 때문에 용산 3구역보다는 지금 조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3만 1,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또 용산 3구역과 똑같이 가장 높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을 정말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요 옆쪽으로는 녹지 보행축이 있어서 바로 걸어서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민족공원 뷰도 나오고 멀게는 한강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토지등 소유자가 한 360명 정도가 되고요. 30년 이상 노후도가 77.5%입니다. 그래서 네, 해방촌은 노후도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없는 이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4년도에 연못 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에서는 가장 늦은 것이 용산 4구역하고 동암 2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늦은 만큼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3억대에서 4억대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용산 4구역에서 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태원 1구역이 있습니다. 이태원동 1구역인데요. 여기도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만 6천 제곱미터인데 한 7만 제곱미터 육박하고요. 25년 11월 3일 날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여기도 이제 경리단길도 있고 상권도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워낙에 재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주민들의 열기도 이제 많았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권리 선정 기준일은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선정된 거랑 권리 선정 기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선정된 거보다 좀 한두 달 앞에 이제 잡히는 것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최근이니까 이렇게 한번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네. 네, 재개발 지역 살펴보셨고요. 이번에 다음 살펴보실 키포인트는요. 서울역 국가중앙역 도보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을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역을 이제 국가중앙역이라고도 오세훈 차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서울역 오래됐습니다. 서울역은 1900년대에 경성역으로 개장을 했고 25년도에 이제 준공이 떨어진 그런 이제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녹지화 서울역 광장도 만들고 녹지화도 하고 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이제 과거와 현대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느낌의 개발 사업이 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 일대가 되겠고요. 이 서울역은 지금도 경부선, 경의선의 기점이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 서울중앙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항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인천국제공항철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개통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9만 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경부선과 경의선의 종착역인 이 교통의 메카인데요. 그 교통의 메카. 네. 그리고 이 남대문이라는 이 문화적인 문화재가 또 앞에 있고 또 남산 타워가 있고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 요 일대가 이 서울역에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아파트가 됐을 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상급지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GTX가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GTX 이런 큰 철도 사업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 지가 상승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역은 이 GTX 노선이 2개나 들어옵니다. 지금도 좋지만 A 노선과 그리고 이제 B 노선이 들어오고 서울에서 GTX 노선이 들어오는 2개가 들어오는 그런 역이 3개가 있는데 이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GTX 중에서도 A 노선은 벌써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전부 다 개통이 된 건 아닌데
운정중앙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게 1차적으로 개통이 됐고요. 수서역부터 동탄역도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부터 이 수서역까지가 지금은 미개통 상태인데요. 뭐 하여튼 일산에서 서울역 오는데 이제 몇 분 안 걸리는 굉장히 획기적인 역이 이제 개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빠른 GTX 노선인 A가 이제 서울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은 교통도 정말 편하고 또 위쪽으로는 북부 역사권 개발도 지금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의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3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가 그런 규모의 부지입니다. 지상 39층까지의 그런 이런 빌딩들이 이제 5개 동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컨벤션 국제회의 할 수 있고 뭐 전시할 수 있고 그런 이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고요. 제2의 코엑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호텔, 판매, 오피스텔,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마스터 플랜 수립 뭐 요런 것들 요런 협의들도 지금 착착 하나둘씩 되고 있고 29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집가 상승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포인트는요. 이제 대형 호재만을 남겨두고 있죠.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은 뭐 전체를 다 갈아엎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을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있을 거지만 이러한 이제 공원도 개발이 되고 또 국제업무지구도 개발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 해방촌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사업은 해방촌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녹지 보행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 센트럴파크, 용산 민족공원이 지금 하나둘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거는 2011년도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이 나왔고요.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큽니다. 한 9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공원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한 복합시설들, 뭐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14년도, 21년도, 22년도, 24년도 하나둘씩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개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해방촌에서 봤을 때 이 녹지 보행축은 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재개발 사업 옆에 이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이 이어지는 그런 녹지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남산에서 용산공원도 가고 그리고 한강까지도 이어지는 게 길게 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이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들어오고 또 그 옆쪽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굉장히 고가의 그런 아파트 단지들 군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우암 1구역, 2구역, 3구역, 남산 1구역, 뭐 용산 4구역, 3구역 이쪽에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대형 호재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안 봐도 그냥 지역 이름만 들어도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집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욱 꼼꼼하게 또 이야기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자리죠, 이사님?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신속통합으로 되면 또 이제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왕왕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뭐 3억대, 4억대, 5억대별로 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제일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또 주택 산정 제외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1대1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